일부 늦은 평온과 다가오는 변화. 강준호 씨는 늦은 오후의 햇빛이 천천히 집안을 물들이는 시간에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얇게 스쳐 지나가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집안의 고요함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최근 닥친 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던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그와 함께한 시간은 잔잔하지만 분명한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새 연애 소식을 들은 뒤 줄곧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함은 노골적인 반대로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준호 씨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했고 집안의 분위기 역시 이전과 다르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는 조금만 편안해지고 싶다는 속삭임 같은 기대를 품었지만 아들들의 태도는 그런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아들들이 그녀를 재산을 노린 사람이라 단정 짓는 순간 모든 흐름은 빠르게 어그러졌습니다. 강준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거실에 흐르는 평온함은 어쩌면 폭풍, 전에 고요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그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부 균열의 시작, 드러나는 탐욕. 다음 날 오후 두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형 민수는 이미 얼굴에 불만을 가득 담고 있었고 동생 진호는 형보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밟는 그들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편안하거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본 순간 형 민수의 시선이 번쩍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진호 역시 등 뒤에서 팔짱을 끼고 주변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강준호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허리를 펴고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움이 담겼을 그의 시선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 다가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 치며 혹시 결혼 준비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날카롭게 묻고 진호는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형의 의견에 묵묵히 동조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팽팽하게 굳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더 이상 가족의 걱정이 아니라 잃지 않으려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3부 무너지는 관계, 강해지는 압박. 며칠 뒤 다시 집에 찾아온 두 아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형 민수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중앙에 서서 주변을 날카롭게 훑쳤고 동생 진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놓인 찻잔을 힐끗 쳐다보며 아버지 생각 정리 좀 하셨습니까? 라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며 이런 문제는 가족끼리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는 배려보다 관리와 통제에 가까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다가와 그 여자분과 결혼은 안 됩니다, 아버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라고 힘주어 말했고 그 말은 마치 결정을 내리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강준호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을 감내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때입니다라고 말을 보탰고 그 표현은 강준호 씨의 마음 한가운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들의 말투는 걱정이 아니라 재산과 미래를 지키려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더 무겁고 답답하게 가라앉았고 강준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두 아들이 지키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깊은 단절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듯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부 결심의 틈, 조용히 다가온 전환점. 며칠이 지나고 흐린 하늘 아래 강준호 씨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투는 가볍지만 그의 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 앞 골목은 고요했고 잔잔한 바람이 흩날리는 낙엽을 도로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적막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정리해둔 문서들과 빈 찻잔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들의 반대를 단순한 걱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그들의 시선과 태도 속에서 그는 분명한 탐욕을 보았습니다. 형 민수의 거친 말투, 진호의 조심스러운 척하지만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진 행동 모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손가락으로 식탁 위 문서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오래전부터 고려해 두었던 재산 정리와 관련된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안 외면했던 이 서류들은 지금 그의 마음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봉인된 서류철을 꺼내고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선택이 만든 균열은 그에게 새로운 결심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심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은 그의 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결단의 새벽, 흔들림 없는 선택. 이른 새벽, 집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희미한 아침빛이 벽에 부드럽게 닿고 있었고 강준호 씨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천천히 움직였고 오래 고민해온 흔적이 느껴지는 결심이 표정에 스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산 관련 문서와 몇 가지 기부 계획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라고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문서의 상단에는 그는 직접 작성해둔 새로운 상속 계획이 적혀 있었고 아들들의 이름 아래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사회복지단체, 노인지원재단, 그리고 자신이 오래도록 도움을 받아온 지역센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도장을 집어들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하게 가라앉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기억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도장을 문서 위에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가에서 흘러나왔고 그 말은 오래 품어온 고민이 마침내 정리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문서를 차례로 정리해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그의 결정처럼 차분했고 그 순간 그는 오랜 시간 흔들리던 마음이 완전히 정돈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부 뒤늦은 불안, 달라진 태도의 그림자. 유산 상속 발표가 있던 날 이후 두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급박했습니다. 형 민수는 발표 직후 곧바로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향했고 동생 진호 역시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에 땀이 맺힌 것을 닦으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고 진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 근처에는 변경된 상속 서류가 담긴 봉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으로 빠르게 걸어가 봉투를 확인하려 했지만 강준호 씨의 시선이 그보다 먼저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호는 소파 근처로 다가와 앉지도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겁니다라는 민수의 목소리는 억눌린 조급함으로 떨리고 있었고 진호는 형의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 역시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움직임과 반응으로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준호 씨는 천천히 두 아들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 작은 동작에도 두 아들은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한 방향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아버지가 이미 결정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부 변명과 침묵, 드러나는 진짜 얼굴. 거실 안 공기는 두 아들의 불안한 숨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민수는 의자 앞에 서서 손바닥을 맞비비며 아버지,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장 속에는 부드러움이 담긴 듯 보였지만 목소리 끝은 여전히 계산적인 떨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 진호는 그 옆에서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소파에 걸터 앉으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봉투에 꽂혀 있었고 말끝에서는 억지로 부드럽게 꾸미려는 기색이 분명 드러났습니다. 강준호 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두 아들은 그 시선 속에서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났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급한 듯 손을 뻗어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아버지, 저희는 그냥 걱정해서 그랬던 겁니다라고 덧붙였고 진호는 맞장구를 치듯 가족이잖아요. 서로 챙겨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급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은 다시 긴 정적에 잠겼습니다. 강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 아들에게 말보다 더 단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말끝에 맺히는 억지된 부드러움, 어색한 행동, 불안한 자세 모두가 이번에도 사랑이 아닌 유산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두 아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고 그 충격과 당혹감은 서로의 얼굴에서도 똑같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8부
조용한 참교육, 그리고 남겨진 평온. 늦은 저녁, 은은한 조명이 거실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식탁에 놓인 문서 봉투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서 있었고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변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두 아들과 마주 섰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제야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모를 정도로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진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난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고 너희가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했다라고 말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분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올리며 하지만 이 선택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아들의 어깨는 동시에 축 처졌고 민수는 억눌린 목소리로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호 역시 힘겹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고 덧붙였지만 그들의 말은 빈 공간으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게 많다더라. 그러나 어떤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오는 법이지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두 아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집안을 어지럽히지 않았고 강준호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남은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평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